오거돈 전 시장의 사태로 민선 7기 오거돈 호는 임기를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하차한 셈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출범 때부터 전격 도입한 이른바 보좌관 위주의 시정 실험도 1년 10개월 만에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만은 기자입니다. 민선 7기 오거돈 호의 출범은 보좌관들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부산시의 주요 정책 분야에 보좌관이라는 직책을 대거 신설해 여권 인사들을 배치했는데 특히 참여정부 때부터 청와대와 여권 실세와의 연결고리로 불리는 박태수 보좌관을 정책특보로 임명해 시정을 맡겼습니다. 오 전 시장으로서는 시장 선거 캠프 시절부터 도움을 받았던 정무라인들을 중용할 수밖에 없었고 20여 년 만에 부산 정권을 잡은 민주당으로서는 부산시에 당내 인사를 배치하는 게 급선무였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함께 시장이 되는 날입니다. 시민 여러분이 바로 시정의 주인이 되는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 수도. 이때부터 시작된 오거돈 호의 이른바 특보정치. 그러나 시정 행정 경험이 없는 정무라인들이 부산시의 주요 정책을 좌지우지하면서 인사 전횡과 월권 등 시정 전반에 걸쳐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박 특보는 임명 3개월 만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소동을 벌였지만 오 전 시장은 오히려 정책수석이라는 자리를 신설하고 직급을 5급에서 2급으로 3단계나 올리는 파격 인사를 단행합니다. 사실 숱한 수건 사업과 갈등 사업을 해결하는데 박 수석의 경험과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객관적으로 평가해 주셔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박 수석은 결국 1년 만에 물러났지만 여권 수석의 정무라인은 건재했습니다. 박태수 수석의 뒤를 이어 노사무 출신의 장형철 전 청와대 행정관이 정책수석 자리를 꿰찼고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의 신진구 보좌관은 3급 상당의 대외협력 보좌관에 임명됐습니다. 하지만 오 전 시장의 복심으로 불리던 박태수 수석의 빈자리를 채우기에는 역부족이었고 민선 7기 오거돈 호는 결국 좌초하고 말았습니다. 민선 7기 오거돈 호와 여권 실력자들과의 어색했던 동거 1년 10개월. 그 결과는 실패로 도출됐고 시행착오로 인한 매몰 비용은 고스란히 부산 시민들 몫으로 남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선별진료소 안에 설치된 이동형 엑스레이, 폐 안을 촬영해 코로나19 감염 등 이상 증세를 찾아낼 때 쓰이는데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엑스레이 사진을 더 빨리, 더 정확하게 분석하는 서비스가 개발됐습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흉부 촬영용 이동형 엑스레이. 폐렴과 비슷한 증세의 코로나19 감염을 확인할 때도 활용됩니다. 하지만 정확도 문제는 엑스레이가 가진 치명적 한계입니다. 눈으로 보고 이상 증세를 찾는 방식이라 늘 오판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부산의 한 보건소에서 인공지능 의료 영상 분석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기존 흉부 엑스레이 사진 자료를 통해 감염 의심 증상을 찾아내는 겁니다. 보건소에서 엑스레이를 촬영하면 일체의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여서 클라우드 내에 있는 인공지능 분석 솔루션이 수초 이내에 판독 결과를 보건소에 전달하여 보건이 판독 업무를 지원하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했을 때 폐결절과 결핵, 폐렴 등 폐질환에 대한 분석 정확도는 약 98%. 의료진이 직접 분석하는 기존 방식보다 20%가량 높은 수준입니다. 또 검사 시간도 3초 정도에 불과해 일선 보건소나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AI 프로그램을 이용함으로써 오진을 줄이고 진단을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어서 앞으로 향후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부산 지역에서 엑스레이 사진 분석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건 이번이 처음. 코로나19로 과중한 업무에 노출된 보건소 의료진들에게 큰 도움이 될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현주호입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신문부터 만나보시죠. 지난해 8월 물고기가 집단 폐사한 사상구 확장천에서 또다시 물고기 떼가 죽은 채로 발견돼 사상구가 긴급 조사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사상구는 지난달 30일 확장천 상류에서 물고기 300여 마리가 떼죽음을 당해 원인 파악에 나섰다고 전했는데요. 구는 유지용수 공급이나 오폐수 방류 등의 문제가 없었다며
24시간 유지 용수를 공급하는 동시에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질 검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경남 양산시에서 도내 시군 가운데 최초로 코로나19 생활지원금 기부자가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양산시 동면에 거주하는 70대 A 할머니가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금 40만 원을 기부한 건데요. A 할머니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매달 생계급여를 받고 있어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있어서 더 형편이 안 좋은 사람을 위해 써달라며 이같이 기부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부산일보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학급 과밀 문제 해소를 위해 강서구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 가건물 교실 설치를 검토해 학부모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교육청이 강서구 명지동 명원초등학교 운동장에 내년 1학기부터 가건물 교실 12동 이상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데요. 학부모들은 이미 10수년 전부터 예정됐던 신도시 입주에 대해 교육청이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지만 학교 신설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기사입니다. 전국 최초이자 부산의 마지막 성매매 집결지인 완월동이 사실상 영업을 폐쇄한 상태에 접어들었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이곳에서 문을 연 업소는 3곳 정도에 그쳐 대부분 영업을 포기하거나 문을 닫은 상태인데요. 경찰의 강도 높은 단속과 함께 여성들의 탈성매매를 돕는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해 완월동 폐쇄는 기정사실화됐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오늘 아침은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어제 종일 비가 이어지면서 대기가 습해졌는데요. 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가 1km 미만인 곳이 많습니다. 교통 안전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가 뜨면서 안개는 서서히 걷히겠습니다. 낮에는 맑은 하늘 아래 강한 볕이 내리쬐겠고요. 기온도 초여름 마냥 높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부산의 아침 기온은 16.2도로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은 24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6도에서 7도가량이나 높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입니다.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낮부터 구름과 안개가 걷히면서 하늘은 차차 맑아지겠고요. 대기질은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이 15도에서 16도 안팎을 보이고 있는데요.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 다소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부산 24도, 양산과 합천이 30도, 창원은 28도로 어제보다 7도에서 많게는 12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동부 먼바다에서 최고 2m까지 비교적 낮게 일겠고요. 오전까지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조금 내려가서요. 이번 주는 지난주만큼 기온이 높게 오르진 않겠습니다. 어린이날인 내일은 밤 한때 적은 양의 비가 오겠고요. 주말에도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공분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성폭력 등의 피해 여성을 위해 존재하는 곳, 여성 긴급전화 1366이 있죠. 오늘 생생 인터뷰 김종란 1366 부산센터장을 김윤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오늘도 노포동 버스터미널에서는 여성 긴급전화 1366 직원들의 피켓 시위가 이어집니다. 불법 동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한 사람뿐만 아니라 N번방을 본 사람, 또 N번방의 참가자도 공범이라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N방은 지금 사회적 흐름에 있어서 정말 너무나도 심각한 성폭력의 범죄로 성착취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성 긴급전화 1366은 직원 17명이 성폭력 등 피해를 입은 여성들을 상담해주고 있습니다. 1366에 접수되는 상담은 하루 평균 50여 건으로 특히 지난해는 데이트 폭력이 498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투를 포함한 직장 내 성폭력이 157건, 디지털 성범죄가 140건 순으로 많았습니다. 여성폭력 피해자가 가장 먼저 저희들한테 초기 상담을 하는 곳이 1366 센터입니다. 쉽게 말하면 게이트웨이며 출입문이다. 데이트 폭력과 미투, 디지털 성범죄까지 범죄 유형은 조금씩 다르지만 가해자가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범행을 저지르는 그루밍 성범죄라는 점에서 심각합니다. 맥락은 똑같습니다. 어떤 점에서 똑같죠?
성차별, 여성의 인권 무시,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게 공통적인 맥락이 그루밍 되어가면서 아이들을 바깥으로 불러내서 성착취나 성매. 최우선의 원칙은 피해자 보호, 상담과 치료를 위해선 각 기관들의 협업도 중요합니다. 당장 치료가 필요하네. 안 그러면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네. 갈 곳이 없으니까 쉼터가 필요하네. 그게 맞추어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여성 긴급전화 번호는 1366. 코로나19 이후 질병관리본부 1339와 헷갈려하는 시민들의 전화가 빗발치는 웃지 못할 에피소드도 있었지만 김 센터장은 1년 365일에 하루를 더한 1366을 꼭 기억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일상 속에 365일, 365일은 1년이잖아요. 1년 동안에 하루를 더한 1366, 하루를 더하면 1366이잖아요. 일상 속에 365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여성 피해, 폭력 피해 여성들을 지원하고 지지하고 인권 보호를 한다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아입니다. 경남에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되면서 읍면동 사무소 직원들이 많이 바빠졌는데요. 경남 합천에서는 신청서에 써 넣어야 할 내용을 자동 출력한 우편물을 발송해서 민원인들의 번거로움을 덜고 행정 처리도 빨라졌습니다. 신동식 기자입니다. 진주시 초장동사무소. 경남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전화와 민원인들로 하루 종일 분주합니다. 신청 대상 여부 확인은 물론 신청서 작성에 카드 사용 방법 설명까지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또 신청서 또 잘 적었는지 확인도 해야 되고 그다음 또 카드도 또 돈에 맞춰서 또 내어드려야 되고 그다음에 또 이 카드를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설명도 해드려야 되고 해서 비슷한 시간인데도 합천군 삼가면사무소 직원들의 표정은 한결 여유롭습니다. 지원 신청서에 적어야 할 내용이 이미 인쇄돼 신청인의 서명만 확인하면 됩니다. 일일이 여기 이제 떠는 거 보고 확인하고 가족분들 생년월일들 잘 모르시고 그렇거든요. 이게 하니까 편하지. 신청서에 기재 내용이 적혀 있지 않을 때에는 주민들이 사전 작성 없이 신청서를 바로 들고 와 접수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합천군은 65살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의 38.5%로 고령 인구 비율이 높습니다. 어르신들이 비좁은 신청서 칸에 글자를 틀리지 않게 똑바로 쓰거나 가족들의 생년월일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유일한 키값이 이제 주민번호 쪽이 그쪽이니까 그 자료를 가지고 세대주든 세대원이든 자동으로 읽어오면 다 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거죠. 이 같은 사례가 알려지면서 도내 곳곳에서는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와 개인정보 일부를 별표 처리하고 정보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의 협의가 이루어지면 앞으로 더 많은 곳에서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지난달 말부터 이어진 연휴 기간 동안 부산에서는 해외에서 들어온 외국인 1명이 코로나19 확진 환자로 판정됐지만 다행히 지역 내 감염은 1명도 없었습니다.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 2일 파키스탄 출신 외국인이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지난달 21일 이후엔 지역 내 감염은 1명도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의 확진 환자는 135명으로 3명이 사망하고 114명은 퇴원했으며 18명은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자가격리자 2,400여 명 가운데 해외 입국자는 2,200여 명으로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한풀 꺾인 가운데 부산 지역 대학가에서 이번 달 중에 실습을 중심으로 한 대면 강의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교대와 부경대는 오는 11일 대면 수업을 시작하기로 했고 경남정보대와 동의과학대, 부산과학기술대 등 부산 지역 전문대도 같은 날 대면 수업에 들어갑니다. 이에 앞서 동서대와 신라대 등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의 12개 사립대도 11일부터 대면 수업을 시작하기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어제 낮 1시쯤 사하구 하단동의 한 방역업체 3층 사무실에서 불이 나 책상과 컴퓨터 등 내부 집기를 태워 소방서 추산 4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은 책상 및 전선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날 오후 5시 40분쯤엔 영도구 영선동의 한 아파트 상가에 위치한 축산물 보관용 냉동 창고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20만 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은 냉동고 외부 성해 제거용 배선에서 발생한 불꽃이 주변 쓰레기로 튀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연기됐던 올해 프로야구가 어린이날인 내일 드디어 개막합니다. 롯데자이언츠를 포함한 프로야구 10개 구단들은 내일부터 10월 중순까지 팀당 144경기를 치르게 되며 오는 12일부터 취소된 경기는 다른 날 하루에 2번 경기를 치르거나 원래 경기가 없는 월요일에 편성됩니다. 최근 연습 경기에서 5승 1패로 10개 구단 가운데 1위를 기록한 롯데는 외국인 투수 댄 스트레일리의 허리 통증과 에드리안 샘슨의 미국 출국 등의 변수로 내일 수원에서 열리는 KT 위즈와의 개막전 선발을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2차례나 연기된 부산 세계탁구선수권 대회가 또다시 미뤄질 걸로 예상됩니다. 국제탁구연맹은 이번 대회를 2차례에 걸쳐 오는 9월로 연기했지만 그때까지 코로나19 세계적 유행이 호전되지 않을 걸로 판단해 대회를 올 연말이나 내년 초로 다시 연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제탁구연맹은 이번 세계탁구선수권 대회 연기 여부와 개막 일정 등을 다음 달 개최하는 집행위원회에서 확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부산 소방재난본부가 공사장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해 오늘부터 2주 동안 긴급 현장 점검을 실시합니다. 소방당국은 이천물류센터 화재를 계기로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신축 공사장 160곳을 대상으로 화재 취약 요소와 임시 소방시설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부산 지역 공사 현장에서는 지난 5년 동안 271건의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쳤으며 화재 원인으로는 부주의가 80%를 차지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확산되는 가운데 부산 지역 참여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부산 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부산에서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은 모두 751명으로 전국 3,500여 명 가운데 21%를 차지했습니다. 부산에선 자갈치 시장과 부산 진시장, 평화시장 등에서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코로나19의 빠른 진단과 신원 보호를 위해 북구에서 컨테이너를 활용한 음압진료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북구는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기존 텐트형 음압진료소를 컨테이너형으로 교체하면서 기존에 비해 소독 시간이 20분가량 짧아졌고 방문객의 신원 보호도 더 강화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컨테이너 2개에 각각 검체 채취실과 진료실을 따로 만들어 접촉으로 인한 감염을 최소화했다고 덧붙였습니다.